안녕하신가 친구요. 오늘은 2018년 7월 4일 수요일 0시 30분을 달리고 있는 시간에 ASP.NET 코어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텐데, 일단은 기존의 코어 1.1과 달리 이번 코어 2.1에서는 그 로컬 DB라는 걸 사용하게 될 거야. 이 로컬 DB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설명할 건 없고, 가장 큰 거는 개발의 편의성 때문이야. 예를 들어 MS SQL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지 못했을 때, 내 개발 PC에 MS SQL 프로그램을 설치를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혹은 좀 간단한 프로젝트인데 굳이 내가 MS SQL을 내 로컬 PC에다가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필요성이 별로 없을 때 로컬 DB를 이용하게 되지. 그래서 로컬 DB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ASP.NET 코어 그 프레임워크를 하게 되면은 디폴트로 이제 로컬 DB가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어. 이 부분은 원래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 2012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2015부터인가 그때 아마 로컬 DB가 디폴트로 설치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 어쨌건 이번 시간부터는 로컬 DB, 로컬 DB도 사실상 MS SQL이라고 보면 되지. 그래서 로컬 DB로 강좌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 일단 그러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고 이제 로컬 DB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로컬 DB는 어디 있냐면은 이 비주얼 스튜디오 왼쪽 편에 보면은 SQL 서버 오브젝트 익스플로러라는 부분이 보일 거야.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딱 두 가지가 보이지. 로컬 DB, MS SQL 로컬 DB, 그 다음에 프로젝트 V13 뭐 이런 식으로 쭉 표현이 된 걸 볼 수가 있어. 이거는 그렇고, 왼쪽 편에 보면 또 위에 보면 서버 익스플로러라고 보이게 되는데, 이 서버 익스플로러가 뭐냐면은 그 외부에 있는 DB, 예를 들어 뭐 원격지에 있는 MS SQL 서버를 연결할 때 연결할 수 있는 도구 모음이라고 보면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적고, 비밀번호와 뭐 이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적으면은 이걸 눌렀을 때 리스트가 쭉 그 데이터베이스 리스트가 나오게 되거든. 그거를 클릭을 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혹은 MDF 파일이라고 해서 MS SQL 자체, 그러니까 MS SQL 안에서도 이제 각종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잖아. 그 데이터베이스가 하나의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MDF 파일이라고 해. 자, MS SQL, 이 MS SQL 안에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실질적으로 .mdf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MDF 파일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파일만 있으면 어느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서 MS SQL 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MDF 파일은 보통 그 MS SQL 설치 폴더, 그 C 드라이버의 프로그램 파일즈 안에 들어 있는데, 혹은 뭐 다른 경로로 설치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거는 MDF 파일로 그 데이터베이스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MDF 파일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갈 수도 있어. 근데 이 MDF 파일로 추가를 했을 때 이 비밀번호나 이런 계정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은 연결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를 하고 있으면 되겠다. 어쨌건 이 도구 서버 익스플로러는 원격지에 있는 서버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거, 그런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거야. 우리가 살펴볼 거는 로컬 DB인데, 로컬 DB는 여기 왼쪽 편에 SQL 서버 오브젝트 익스플로러를 눌러주면 나온다는 거. 만약에 이거가 없다, 이게 왼쪽 편이 아예 없다면은
이 부분을 보려면 상단부에 뷰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5번째 부분에 SQL 서버 오브젝트 익스플로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일 거야.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뜨는 걸 볼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일단 개괄적인 로컬 DB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로컬 DB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명할 건 없어. 로컬 DB가 MS SQL 서버와 거의 유사한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MS SQL에서 제공하는 전부의 기능을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개발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기능들만 로컬 DB에 담고 있어. 그래서 아마 개발을 하는 데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점에서, 그러니까 관리 운영 시점에서는 MS SQL이나 MS SQL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그걸 이용해서 운영 관리를 진행하면 돼. 여기는 오직 운영 관리를 제외한 뭐랄까 개발의 편의성만 제공하기 위한 개발에 필요한 것들만 나와 있다고 보면 돼. 자, 그래서 뭐 여기 뭐 보안, 그 다음에 서브 오브젝트 뭐 이런 부분들 쭉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뭐 나중에 한번 참고로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살펴볼 거는 여기 데이터베이스야. 데이터베이스 안에도 이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거는 딱히 건들지 말고 그대로 놔두도록 할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도 이제 어떤 특정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 여기 데이터베이스 베이시스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다가 클릭을 해주고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은 Add New Databas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이걸 누르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가 어디로 들어갈 것인지 그 로케이션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놨지. 여기 보면 앱 데이터 로컬 마이크로소프트 서버 로컬 DB 라는 부분에 인스턴트 부분에 들어간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디폴트로 놔두도록 하고, 잠시만, 디폴트로 놔두도록 하고, 자, 이제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 데이터베이스 명은 그냥 ASP.NET Core DB 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지정을 해주고 OK를 한번 누르면은, 자, 로컬 DB가 벌써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테이블 정의를 하고, 혹은 뭐 뷰라든지 아니면은 뭐 프로시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정의를 할 수 있으니까, 펑션이라든지 여기에 다 정의가 가능한 게 보이지. 프로시저라든지 펑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쭉 보이게 될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 다 정의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으면 돼. 이 데이터베이스 이름 명명법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보통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 예를 들어 뭐 삼성 뭐 이런 식으로 삼성의 뭐 어떤 뭐 계열사의 어떤 팀의 뭐 인트라넷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이게 너무 길다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이 중간에 점이 들어가도,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름에 점점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 그 점 한번 참고로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이렇게 명명을 해주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MS SQL을 오래 쓰다 보면은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쭉 쌓이게 되잖아.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들이 쌓이게 되는데, 그냥 앞서 그 ASP.NET Core DB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면은,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만들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뭔가 정리가 안 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게 되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조차 좀 그 뭐랄까 성격적으로 못 받아들이시는 그런 개발자분들이라든지 DB 관리자분들이 있거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뭐 삼성.sds, 삼성.sds 이렇게 공통화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정리된 느낌의 그런 뭐랄까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그 데이터베이스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명명하시는 분들이 있어. 앞에 공통된 단어가 있고 점 뭐 프로젝트명, 그냥 단순 프로젝트명으로 하게 되면은 중구난방으로 이름을 짓게 되니까 뭔가 지저분해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는 거, 이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삭제 방법은 이 데이터베이스, 삭제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한 후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게 되면은 딜리트라는 부분이 보이지? 이거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그냥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삭제하시겠느냐, 이런 부분 알림창이 나오게 돼. 여기 보면은 delete backup and restore history information for databases라고 적혀 있는데, 원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되면은 그 MDF 파일과 별도로 백업 파일이 하나 존재하게 돼. 그러니까 뭐 로그 파일이라든지 백업 파일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백업 파일을 통해서 실수로 삭제한 데이터베이스도 복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 혹은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뭐랄까 그 어떤 시기에 컬럼이 추가가 됐다거나 뭐 하여튼 데이터베이스가 수정된 시기를 기록하는 히스토리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그 부분이 로그겠지. 그 부분도 모두 다 삭제하겠느냐, 이 부분이야. 그래서 이게 디폴트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로컬 DB 같은 경우에는 뭐 중요한 우리가 데이터를 쌓아놓고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쓰려고 만든 게 아니고 개발의 편의성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디폴트로 체크가 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가끔 이 프로젝트 로컬 DB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다가 갑자기 문득 데이터베이스를 홀라당 다 날려버리고 새로 설계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럴 때 이제 개발을 중단하고 이렇게 삭제를 하려고 하면은 경고창이 뜨면서 삭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게 가끔 그런 게 뭐냐면은 그 existing connection, 이미 존재하는 커넥션이 있다. 그 커넥션 때문에 지금 프로세스가 그 데이터베이스에 물려져 있어 가지고 지금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할 수 없다는 그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되거든. 근데 난 지금 당장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지우고 다시 작업을 하고 싶은데, 그걸 또 마냥 프로세스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데 그걸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작업 관리자를 띄워가지고 삭제한다는 것도 좀 웃기고, 그냥 커넥션만 제거를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제 로컬 DB 쪽에서는 이 클로즈 existing connection, 이 부분이 기능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 부분에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미 존재하는 커넥션으로 인해서 삭제하지 못하던 데이터베이스도 강제로 삭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삭제된지, 혹은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지우겠다 그러면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혹은 쉬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윈도우 인터페이스랑 똑같아. 윈도우 OS 인터페이스랑 동일하게 컨트롤과 쉬프트를 통해서 이렇게 다수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게 되면은 딜리트 이렇게 해서, 그럼 이 부분들을 이 데이터베이스들을 다 정리하겠느냐 해서 오케이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삭제가 2개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만들었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각자의 테이블을 또 만들어야 되겠지. 그럼 이 테이블 쪽에 들어가서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 테이블도 데이터베이스 만들듯이 테이블에 클릭을 해주고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해주면은 Add New Table이라는 그 버튼이 나오게 돼.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이 구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여기에 일단 화면을 설명을 해주면은, 이쪽은 이제 디자이너라고 해주고 컬럼 디자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했을 때 어떤 컬럼을 넣을 것인지, 그럼 그 컬럼에 어떤 데이터 타입을 넣을 것인지, 뭐 기본 값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기 디자이너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것들이
그 뭐랄까 이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표현을 해주고 있어. 여기 보면은 인덱스라든지 뭐 포린키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의가 되어 있는지, 혹은 프라이머리 키가 어떤 컬럼인지 쭉 보이게 되지. 참고로 여기 보면 열쇠 표시가 보이는데, 이 열쇠 표시가 이제 프라이머리 키라는 뜻이지. 이게 MS SQL에서도 프라이머리 키는 여기 열쇠, 그 MS SQL 서버라든지 MS SQL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서는 표현되는 게 금색 키지. 금색 모양의 이 키인데,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표현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아래 부분에 보면은 TSQL 창이라고 해가지고, 이 우리가 뭔가를 만들었을 때 SQL 구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돼.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하면서 하니까 좀 더 편하지. 근데 이 TSQL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걸 그냥 참고하는 부분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사실 이게 개발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였거든. 일단 일반적인 그런 뭐랄까 개발을 했을 때 이런 로컬 DB에서 개발을 하잖아. 그러면 이거를 로컬 DB를 진짜 MS SQL에다가 이식을 할 수도 있게 되겠지.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MDF 파일을 가져가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자체적인 MDF 파일을 씹는 경우는 잘 없고, 그냥 이 SQL 쿼리문을 들고 가서 거기 DBA한테 전달해주면 DBA가 해당 쿼리문을 실행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쭉 생성하는 그런 업무 플로우로 간다고 보면 돼. 그냥 우리가 MDF 파일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MDF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 뭐 알 수도 없고, 뭐 악의적인 파일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믿을 수가 없는데, 뭐 MS SQL 쿼리문을 돌리게 되면은 그런 어떤 파일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 DB에다가 직접 심어 넣는 것보다는 좀 더 비교적 안전하지. 파일 형식인 것보다 그냥 텍스트 형식인 걸 받아서 쭉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것부터 테이블 쭉 정의까지 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TSQL 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TSQL 창에 있는 쿼리문들을 쭉 모아가지고 DBA한테 전달해서 실제 프로덕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참 비주얼 스튜디오가 정말 굉장히 좋은 툴이라는 건 알 수 있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디자이너 쪽을 한번 보면서 이제 정의를 해볼게. 테이블을. 자, 여기 테이블에 이제 뭐 프라이머리 키 해서 네임, 데이터 타입, allow nulls, 디폴트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이 네임은 알다시피 컬럼 네임이지. 컬럼의 이름을 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컬럼의 이름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포커싱이 가 있는데 탭을 누르게 되면 요 다음 쪽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빅인트, 비트, 바이너리, 캐릭터, 데이터 타임, 플로트, 이미지, 뭐 인티저, 타이니 인트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는데, 이 데이터 타입들은 MS SQL 서버에서 모두 지원하는 그 데이터 타입들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를 하면 돼. 대신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MS SQL이 버전이 낮을 경우에, 예를 들어 MS SQL 뭐 2008 할 경우에는 여기랑 좀 다를 수가 있어. 왜냐하면 없던 게 추가가 된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덕션 데이터 MS 프로덕션에 있는 DB 서버 버전이 어떤 건지 보고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해놓고 개발을 하면 좋겠지. 근데 웬만하면은 다 여기 있는 부분 다 정의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 염려 안 해도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allow nulls는 말 그대로 너를 허용하겠는가, 너를 허용하겠는가. 너를 허용한다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다 그 안에다가 아무 값도 넣지 않는다는 뜻이지. 이거는 단순히 빈 값을 넣는다는 것과는 다른 얘기지. 예를 들어 널이면 그냥 널 자체는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고, 만약에 빈 값을 넣었다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빈 텍스트를 넣었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허용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애초에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넣을 때부터 널 형식으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 널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빈 값이긴 하지만 빈 텍스트 값을 넣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인서트 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냐, 그 부분을 정의하는 거라고 보면 돼. 여기 하단부에 보면 TSQL에서 오류가 난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프라이머리 키는 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는 여기 보이지? 프라이머리 키는 널러블 컬럼을 정의할 수 없다. 이 부분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혹은 테이블을 정의를 한 게 뭐가 잘못됐는지 여기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 보면 디폴트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데, 디폴트는 예를 들어 널일 경우에, 어떤 특정 컬럼이 널일 경우에 그 널 대신에 기본 값을 넣을 거냐, 만약에 이 빈 공란으로 놓게 되면은 그냥 말 그대로 널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 디폴트 값을 1을 넣었다고 하면은 널이 넘어왔을 때 널이네 하고, 그러면은 기본 값을 1로 자동으로 넣어주는 기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테이블 정의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MS SQL 혹은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보다는 좀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쭉 한번 만들어 볼까? 유저네임, 뭐 예를 들어 바차, 뭐 한 20, 뭐 널 허용 안 하고, 뭐 그 다음에 벌스, 뭐 바차, 뭐 6자리 널 허용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은 하단부에 이렇게 테이블이 전개가 된 걸 볼 수가 있어. 그럼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하는 방법은 뭐냐? 지금 그냥 이렇게 두게 되면은 저장이 안 된 거거든. 여기 상단부에 보면 별표 표시가 보이게 될 텐데, 이 별표 표시가 저장이 안 됐다는 뜻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 dbotable.sql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테이블의 이름을 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저장이 되지 않은 거지. 여기 새로 고침을 해봤자 자, 아무것도 나오지 않게 되지. 이거를 이제 그 테이블을 우리가 정의한 거를 저장하는 방법은 여기 업데이트 부분 보이지? 그래서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Shift Alt U를 누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전개가 돼. 혹은 Ctrl S를 눌러도, Ctrl S는 여기 TSQL에 걸리는구나. 그렇네. 그럼 여기에 업데이트 부분을 눌러줄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너레이트 스크립트 하면은 우리가 정의한 그 데이터베이스에 쭉 이런 부분들 쭉 볼 수가 있죠. 한 번에 그냥 한 큐로 쭉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쿼리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게 돼. 어찌됐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너레이트 스크립트를 아까 눌렀으니까 실질적으로 저장이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를 눌러야지 이제 저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눌러주도록 할게. 그러면 하단부에 이제 쭉,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쭉 보이게 되지. 그러면서 왼쪽에 보면은 이 부분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DBO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지. 테이블 이름을 이렇게 된 건데, DBO는 기본적으로 붙는 뭐랄까 프리픽스 같은 개념이고, 여기 테이블은 실질적인 이 테이블의 이름을 정의를 하는 거지. 근데 테이블 이름이 정의가 안 됐으니 여기에다가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을 하고 리네임 눌러서, 예를 들어 뭐 유저 테이블이다 해서 유저라고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왜 안 바뀌냐? 업데이트. 지금 아까 안 바뀐 이유가 여기 이 스크립트 부분이 띄워져 있어서 그런 건데,
그 부분은 이런 식으로 닫아주고 이렇게 바꿔줘도 된다는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디자이너를 다시 보고 싶다 할 때는 여기서 이제 특정 테이블을 누르고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뷰 디자이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일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작성했던 그 내용 그대로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테이블에서 아까 우측 버튼 눌렀을 때 스크립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 특정 테이블을 만들 때 필요로 하는 그런 쿼리문을 이렇게 특정 테이블별로도 이렇게 쿼리문을 만들 수가 있어. 혹은 뭐 드랍 테이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테이블을 강제적으로 삭제시키는 쿼리문도 이렇게 자동으로 작성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뷰 코드 보면은 원래 기본적인 우리가 지금 TSQL 작성된 내용 그대로인 이 쿼리문도 확인할 수가 있어. 혹은 여기 보면 뷰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들어있는 데이터만 볼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의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다가 그냥 뭐 내가 원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접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가 있게 돼. 그런 장점이 있지. 여기 보면 리프레시도 있고 뭐 필터 이런 부분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뷰 데이터를 했을 때 맥스 로우 값이 1000으로 되어 있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all로 바꿀 수도 있고 200으로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를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2만 쿼리를 보고 싶다 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혹은 200 쿼리 아니면 100 쿼리 뭐 이런 식으로 쭉 볼 수 있도록 한 거야. 100 쿼리래. 100 로우. 100 로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크립트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인서트한 스크립트, 우리가 방금 어떤 특정 데이터를 집어넣었잖아. 집어넣었을 때 그 특정 데이터의 스크립트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 이 스크립트 또한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어떤 우리가 로컬 DB 쪽에서 개발한 데이터베이스를 실제 서버로 이식을 할 때 그냥 그 create 테이블 혹은 create 데이터베이스 쿼리만 넘겨주게 줘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웹사이트의 관리자, 디폴트 관리자 뭐 아이디라든지 아니면 슈퍼 어드민 계정이라든지 그런 걸 특정 그 데이터 시드라고 하거든. 씨앗 데이터 시드라고 하는데, 그런 그 시드 데이터가 필요로 할 때는 이런 인서트 쿼리도 같이 이렇게 넘겨주기도 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따로 작성하는 자바 개발자들 많이 봤는데, 자바에서도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로컬 DB에서는 이런 기능도 전개를 해준다. 아마 뭐 오라클 툴에서도 아마 만들어 줄 것 같긴 해. 예전에 한번 만들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기능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뭐 전개가 가능하지. 여기다가 뭐 팀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해서 그리고 팀 여기는 이제 해서 업데이트. 그러면 팀 테이블도 이렇게 같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지. 그래서 그러면은 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랄까, 이렇게 뉴 쿼리 테이블을
뉴 쿼리 테이블을 이렇게 열 수가 있는데, 이 뉴 쿼리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선 지원 안 하는구나. 어쩔 수가 없네. 근데 나는 MS SQL에 좀 더 뭐랄까, MS SQL 그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 좀 더 익숙하다 보니까 로컬 DB가 상대적으로 조금 불편함을 느끼긴 하네. 어찌됐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떤 스크립트 그 .sql 파일을 열었을 때, 혹은 뭐 이런 특정 스크립트를 이렇게 열어서 여기 있는 내용들 전부 다 지우고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쿼리를 날리는 것도 보여주도록 할게. 자, DBO 붙여야 되나? DBO를 붙여주고 여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직접 쿼리를 테스트 해볼 수도 있게 되고, 이 하단부에 보면은 결과창, 그 다음 메시지, 한 로우가 찾아졌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좀 더 나아가면은 이너 조인, 그 조인 부분도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프로시저라든지 뷰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사용 가능하니까 이 부분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번 세 번째 시간은 로컬 DB 소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ADO.NET은 다른 강좌로 빼서 ADO.NET 강좌를 진행을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엔티티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쭉 코어 2.1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도록 할게.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